안녕하십니까. 미학조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포토 스토리텔링의 기법 중 제5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학조 사진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진은 스토리다에 이어서 이번엔 세 번째 파트, 실전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굉장히 좀 깁니다. 세 가지 유형의 방법론과 그 다음에 뼈대에 살을 붙여나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1, 2부로 나눠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어나가겠는데요. 이 실전 스토리텔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승전결의 원칙에 의한 4단 구성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4단 구성은 우리가 전통적인 동양의 시를 하는 작법에서 유래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건 자체가 시작되고 그 사건에 이렇게 높낮이, 리듬이라고 그러죠. 리듬, 고조장단의 리듬이 긴장감을 만들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기승전결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단 구성법의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3단 구성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물론 이 기승전결은 구스타프 프레이타크라는 그 작가가 플룻의 피라밋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과 고조되는 부분, 그리고 그 고조의 끝인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결말,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의 원칙이 사진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기승전결에서 기는 이야기의 시작이죠. 근데 사진에서는 이 서론 부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본론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서론 자체가 이제 너무 길면은 되게 지루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포토 스토리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임팩트 있게끔, 예를 들어서 장소성이라든지 시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커트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승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개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슬슬 고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 에피소드의 핵심 문제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부분이 이제 전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흐름 구조는 이 높낮이, 고조장단이 있습니다. 고조장단이 있어야지만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또는 이야기를 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그 리듬 감각을 타고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죠. 승은 일반적으로 이 승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만들기를 드라마 구조인 경우에는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걸림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그 안 좋은 일이 계속 꼬이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이걸 이제 디딤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딤돌이 등장되고 나서 이 사람의 활약과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들, 즉 우리가 말하는 걸림돌에 걸려서 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승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와 승은요, 각각 도입과 전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어디고, 그 다음에 무엇이고, 왜, 어떻게, 이런 형태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이야기의 시작은 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개되는 부분은 승이 되는 거죠. 근데 전개되는 부분에서는 논리적인 소재 또는 시각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죠.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거냐 이거죠. 같은 이야기를 봐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진을 가지고 찍으셨을 때 이 이야기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작가의 의식, 즉 테마와도 연결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단 구성법은요, 우리 교재에 나왔듯이 4단 구성법은 제재를 검토한 후에 작가의 어떤 논리적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배열 있죠. 그 배열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복잡하지 않은 그 플롯 같은 경우에는 3단 구성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는 복잡한 구성인 경우에는 5단 구성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성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수사법상 두갈법, 미갈법, 쌍갈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연역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귀납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원인서부터 결과까지를 가져갈 것이냐,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고민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게 두갈법이 될 수도 있고 미갈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전과 승 같은 개념에서는 에피소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A의 에피소드와 B의 에피소드가 대체할 수도 있고요. 대체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쪽에 보여주고 싶은 것에 강한 상대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제 자체를 조금 더 강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전과 승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은 말 그대로 이제 결말이죠, 결말. 그래서 기와 승 그리고 전 사이에서 반전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맨 끝에 통일시켜주면서 하나로 이어가는 끝맺음의 과정을 우리가 결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기는 의도하는 이야기의 말머리를 일으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왜 일어났느냐, 배경, 그 누구냐, 등장의 주체, 일어날 사건이 어떤 조짐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앞에서 소위 얘기해서 복선을 까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승은 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진척시켜주는 부분이죠. 이야기의 전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도 고조시켜주고 사건의 양상도 진행형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우리가 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 반전이 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제를 피력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전이고요. 결혼 끝맺음 하는 단계인데 어떤 끝맺음을 가져갈 것이냐. 물론 이 끝맺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어둘 것이냐, 닫을 것이냐, 즉 결론을 져줄 것이냐, 결론을 유추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4단 구성에 의해서 나열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촬영 전에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야지라고 기획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때 이제 4단 구성법을 응용해서 기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거리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스토리 라인 자체가요. 문학하고는 사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학은 글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들을 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은 이미지 자체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을 지키기보다는 갈등과 고조가 나타나는 전 부분에 스토리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전이 전체적으로 기승전할 때 전이 전체를 이끌고 가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클라이맥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를 이끌고 가지만 우리가 기와 승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리소스 자체를 갖다가 시청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다이나믹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진의 흐름의 핵심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내용에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의 배치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찍고 있는 M 시리즈 중에 일환인데요. 그 M 시리즈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보통 승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와 승을 가지고 이제 전 부분에서 아주 극대화된 것들을 보여주겠죠. 이때는 이제 조금 클로즈업 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데뷔샷들이 좀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잘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오우상 감독의 홍콩 노아르 영웅 본색, 그다음에 워셔스키 감독의 그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4단 구성을 잘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기술 정결의 구성에서 봤을 때 기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죠. 승은 50%에 해당이 돼요. 이야기를 펼쳐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에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걸림돌도 만들고요, 디딤돌도 만들고요,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해당되는 게 약 30% 정도 되는데 이제 반전 또는 위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결론도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기술 연결을 쓰는 방법인데요. 사실 뭐 사진에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다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봤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독신자 아파트를 찍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여 사는 독신자 아파트를 찍었을 때 그러면 전체 외관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어땠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도 있었고 B라는 사람도 있었고 C라는 사람도 있었고 각자 다르게 사는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펼쳐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작고를 하셨다. 그래서 빈 방이 남아있다. 그럼 그 빈 방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한테 감정 몰입을 하게 해줄 것이냐. 그 결말을 낼 때는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있는 모습 또는 그들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열어두고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전부 여기서 고독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줄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 사진을 어떤 사진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단 구성에 있어 두 번째는 육하 원칙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 육하 원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너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시에서 유래가 됐어요. 키플링의 시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육하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고 제대로 못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가장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에서 유래가 됐고요. 결국은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등 이 6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 그 다음에 주인공은 누구고 이 상황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기사문 같은 데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죠. 보도 기사에 대해 대부분이 이 육하 원칙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도 기사의 표제어, 제목이라고 헤드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제목과 부제어 가로치고 또는 거기에 작은 서브 제목, 그리고 이제 대충의 줄거리로 본문이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큰 제목만 보고도 전체 사건 신문의 기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보조적인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도 우리가 전체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문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육하 원칙을 잘 쓰는 사람이 기사의 전달력이 강하다라고 보는데요. 육하 원칙이라 해서 6가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흐름에 맞춰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자체의 우리가 이제 사진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육하 원칙을 갖다 쓸 때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감정이나 장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 전에 이 육하 원칙을 인지하시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촬영을 해보는 거죠. 촬영을 해보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라든지 또는 왜라든지는 시청자들이 즉 여러분들이 사진을 감상하는 감상자들이 찾아낼 수 있게끔 장치하시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육하 원칙의 이제 그 한두 가지 요소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무엇을, 그럼 누가, 그녀가 무엇을 살사춤을 주었다. 또는 언제, 어디서, 바람 부는 날이었다 이거죠. 언제, 어디서, 선창가에서 만나자. 이런 언제, 어디서. 또는 왜, 어떻게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어떻게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육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진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4단 구성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o, 누가, what, 무엇을, why, 왜, how,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찍어놓은 그 부분의 플롯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스토리가 하나의 모양새로 이어져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어느 특정 지역에 가죠. 특정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어디 성박 밑동네, 뭐 성북동 성박 밑동네 또는 성북동의 비둘기 마을. 그럼 비둘기 마을을 이 6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이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이야기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도 감정이나 장면이 달라져요. 소년은 울었다. 끝내 숨을 거둔 강아지를 파묻으며 소년은 울었다. 이때 이제 이 울음의 슬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드디어 합격이다. 합격 통지를 받은 소년은 울었다. 이건 기쁨의 울음이죠. 즉 감정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소년은 울고 말았다. 이건 절망을 뜻할 수 있겠죠. 강아지가 호랑이에게 덤비다니 웃다가 지쳐 자지러지면서 소년은 울고 웃었다. 이건 가소로워서 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울음이라든지 전체적인 같이 소년은 울었다지만 장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표현되는 감정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은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성해 놓으면 확실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보는 사람들, 관객에게 100%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구성이 될 때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죠.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팩트만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뭐 보도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팩트를 보여주려고 그러지만 물론 요즘 보도사진은 팩트 그것도 이제 미적으로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이 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A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에서 그것을 풀어왔을 때 보는 사람이 조금 더 흥미롭게 여러분들의 포토 스토리를 읽어나가거나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여행을 사진을 한번 나열해봐라. 이렇게 짧은 과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릉으로 갔다. 그럼 강릉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찍어보시면 굳이 구구절절 말로 설명을 안 해도 5장 내지 6장, 많게는 10장의 사진을 가지고 나의 그 갔던 감정 표현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주 쓰이고 있는 게 EDFAT 방식이에요. 그 EDFAT 방식은 사실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저널리즘 파트 학과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방법인데요. 이 EDFAT는 저희 그 미학적 사진학교에서는 중국 과정서부터 이것을 써가지고 스토리텔링 과제를 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커피숍에서 사진을 5장을 찍어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게 EDFAT 방식으로 적용을 돼서 표현을 하면
정확히 그 짧은 시간에 찍은 것 자체가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5가지죠. 전체, 엔타이어죠. 전체. E에 해당됩니다. D, 디테일, 세부적인 사항. F, 프레임적 프레임적으로 미적 부분을 창조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앵글을 바꾸는 거죠. 서서만 찍었다가 노 앵글이나 하이 앵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성,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는 5가지 시각적 요소를 우리가 이제 EDF-AT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EDF-AT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사진 찍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 방법은 다큐멘터리 작가라든지 일부 포토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진의 목적 지향으로 특정한 이야기 전달에 대한 메소드가 생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이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공항에서 찍었던 건데요. 공항 그럼 이제 이렇게 다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또는 체류하거나 트랜스퍼하거나 또는 귀국하거나 또는 어떤 여행지에 가거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엔타이어를 찍었어요. 공항이라는 거 한눈에 알 수 있죠. 공항이야. 비행기들이 쭉 계류장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딘지에 대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여기서 어떤 한 가지의 색감이나 색조 또는 전체 이야기의 톤을 정하면 쭉 흐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작업하실 때 조금 어떤 식의 기법으로 또는 어떤 것들을 나는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정하신 다음에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디테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지루함을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프레임적 요소로 어떻게 찍어야지만 임팩트를 가져가게 할 것이냐. 전부 눈높이에서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앵글을 바꿔가지고 하이 앵글로 위에서 밑을 향해서 찍었던 그런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세부 사항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야기의 디테일한 정보들이 보여줄 수 있게끔 찍으셔야 되고요. 프레임은 주변 요소에 신경을 써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구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성이 잘 잡히면 이제 이 자체가 임팩트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성, 사진의 시간성 또는 어떤 사건의 종결 또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앵글의 각도 부분은요. 가장 쉬운 각도로 촬영하는데 만족하지 말고요. 이걸 좀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 10장 중에 9장을 서서 찍었으면 1장 정도는 엎드리든지 아니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찍으시면 조금 다른 시선을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의 앵글에 유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타임, 시간성은 여기서의 이제 시간은 2가지가 있어요. 샷을 얻기 전의 시간, 즉 찍기 전 시간과 찍은 후의 시간, 이 양쪽을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느냐. 이것도 한 가지 이 타임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3가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4번째 요소, 4번째 방법 논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